안녕하십니까. 이차장 양수입니다. 오늘이 9월 14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10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분위기가 한결 나아졌죠. 사실 특별한 호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악재 또한 없어서 지금 현재 전반적인 흐름은 이왕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이제 4분기 내지 연말 장세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춰놓고 선취 매수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자, 외국인과 기관들이 입지를 하고 있죠. 조금씩 매수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비교적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 현재 상황은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일단 두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한 가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수의 반등 국면, 이것이 반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성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가 믿을만하게 현재 장세가 강세장으로 또 연말 장세 또는 내년 연초 장세로까지 흘러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남아있다 하는 것 하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지금 현재 그 판도 측면에서 좀 복잡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기존의 종합지수 박스권 내에서 만들어지는 종목 장세 성격에다가 또 지수가 상승할 때 같이 움직이는 반도체, 즉 IT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다양한 종목들이 여기저기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IT 관련주, 또 바이오 관련주, 내수주, 또 전통산업 경기 민감주에다가 또 경기 방어주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같은 테마라 하더라도 에너지 테마를 보게 되면 2차전지 관련주에다가 수소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어서 더욱더 초점 맞추기 어렵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하필이면 이때 또 빠지는 그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욱더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당히 까다로운,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겉으로는 화려하나 실속 챙기기는 쉽지 않은 이른바 외화 내빈 장세 비슷한 그런 장세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신경 써서 잘 봐야 된다는 건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흐름은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입지를 하고 있듯이 지수 상승 장세가 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조금씩 주도권을 찾으면서 삼성전자 위주의 지수 상승 장세가 될 것이다 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보편적인 비교적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그들 종목들은 위치가 나쁘지가 않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상당히 안정적이다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더욱더 그런 쪽에 초점 맞춰놓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맞는 종목들을 잘 선정을 해야 된다 하는 건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도 거기에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하반기라기보단 4, 4분기 및 내년 상반기가 되겠죠. 자,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바로 어제 드렸었고요. 자, 오늘은 삼성전자의 그 기간 동안의 목표가 금년 4, 4분기 및 내년 상반기 때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그 목표가를 한번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목표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단기 중적 관점에서는 한번 설정을 해놓고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내용 준비했고요. 두 번째, 그랬을 때 삼성전자와 상관관계가 높은 종목 군들이 있습니다. 그 전체 범위를 어느 정도 알아둬야 그 중에서도 몇 개 종목, 두세 개 종목 정도를 셀렉팅, 선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기존의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는 어느 정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하나 마이크론 같은 종목들이 그렇죠. 또 최근에 매수했던 KH 바텍 같은 종목도 그와 관련된 종목이다 하겠는데, 그들 종목 말고 지금 현재 눌림목 바닥권 있는 종목 중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윤곽을 잡아놓고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SK그룹 얘기인데요. 최근 1년 동안 SK그룹이 M&A를 하거나 또는 투자한 곳을 보면 상당히 수상하다는 것이죠.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미친 듯이 M&A를 하거나 협력을 맺거나 투자를 하거나 했습니다. 그것을 조금 알아두면 우리가 SKC를 갖고 있으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SK그룹에 초점을 맞춰놓고 SKC까지 같이 봐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도 일단 이슈부터 점검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모처럼 만에 반등이 나왔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 인플레 문제 또는 그와 관련돼서 조정 소리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인 미국 시장의 흐름은 여전히 견조한 상승세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응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K큐브는 카카오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라고 하죠. 그래서 카카오의 총수 김범수 의장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카카오에서 골목 상권에 관련된 상생안을 공정위에 제시를 했다고 하죠. 해서 어느 정도 타협점이 찾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그와 연관해서 같이 밀렸던 네이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네이버는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고요. 어찌됐든 추세적으로 네이버는 악재가 나왔을 때 살아나는 속담이 있듯이 이때가 매수할 기회가 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40만원 이하에서는 눈 감고 사야 된다는 거죠. 갖고 계신 분은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계속 보유하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하고요. 자, 그리고 유럽 경기가 상당히 빠르게, 오히려 미국보다도 더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렇지 않아서 미국 경기가 좋아서 전 세계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유럽 경기까지 좋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와 관련돼서 우리 종목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면 이른바 유럽 경기가 좋아지는 거에는 위드 코로나, 즉 코로나와 함께 일상생활을 같이 한다는 개념이 위드 코로나죠.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코스맥스, 하나투어,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맥스도 하나투어 같은 종목도 꽤 많이 올라갔어요. 코스맥스는 약 2% 정도 올라갔네요. 근데 많이 올라간 종목 하나투어가 많이 올라갔죠. 9% 넘게. 그 외에 호텔신라 같은 종목들도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호텔신라. 이들 종목은 우리가 투자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냥 관찰 대상이 된다는, 사실 이들 종목 때문에 더욱더 혼란스럽긴 한데 여기까지 눈독 들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참고 종목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자재가 급등을 했다는 것과 최근 들어 또 유가도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WTI 가격이 $70 정도까지 회복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작년까지 또 금년 1분기, 2분기까지도 지금 석유값은 많이 올라갔지만 정작으로 정제 마진이 따라가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정제 마진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싱가포르 정제 마진 기준으로 해서 배럴당 $5가 넘어갔다고 하죠. 손익분기점이 $4 내지 $5 정도 됩니다.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는, 모처럼 만에 근 2년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질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S51, SK이노베이션, 그 중에서만 정제 마진만 본다면 S51이 상당히 유력하다는 거죠. 우리 추천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참고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대상이다 하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 외에 SK 칼텍스를 갖고 있는 GS 칼텍스를 갖고 있는 GS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참고 삼아서 좀 말씀드렸고요. 자,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국제 10년물 금리가 1.3343%인데 약간 내려왔죠. 크게 이상이 없는 그런 모습, 견조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 92.6 약간 내려왔는데 큰 프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1170원인데요. 전일 대비 약 5원 20전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원달러 환율 일봉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제까지 장대 양봉이 나왔던 그런 상태, 현재 수평선 두 개 그어진 상단 부분까지 치솟아 올라갔다가 오늘 약간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느 정도 하향 안정되는, 달러 대비 원달러 환율이 원화 가치가 약간 오름세를 탈 수 있는,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바뀌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기는 했다. 아직은 충분히 안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찌됐든 전반적인 상황은 현재 원달러 환율이 치솟아 올라갈 그럴 정도 현재 주변 상황이 나쁜 것은 뭐 거의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세적으로 다시 내려올 것이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 기관들이 국내 증시에 컴백하는 수준이 지금 짧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원달러 환율은 그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주변 증시입니다. 자, 일본 증시는 뭐 계속 좋습니다. 오늘도 0.73% 올라갔고요. 지금 나스닥 선물이 현재 약간 약보합입니다만은 장중 내내 플러스를 유지하면서 우리 시장의 투자 심리를 상당히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증시는 약간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만은 추세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기술적인 조정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큰 문제는 없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을 잠깐 볼 텐데요. 자막을 지워놓고 탭을만 보고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그리고 외국인들은 삼각 순매수, 그리고 개인들은 삼각 순매도, 전형적인 지수 상승의 구도라는 것이죠. 아직은 충분히 정착된 것도 아니고, 또 현재 기관들은 비교적 큰 규모로 순매수했다고 치더라도 외국인들의 매수의 규모가 아직은 작아서 지금 충분히 지수가 탄력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급의 힘이 나오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계로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베이시스인데요. 베이시스, 선물지수와 코스피 200 지수와의 차이가 베이시스입니다. 12월 물이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된 이번 주부터 베이시스는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장중 평균 0.3 내지 0.4, 종가 베이시스는 0.24, 플러스 0.24 해서 어느 정도 명실공히 콘텐고, 정상적인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콘텐고로 좀 돌아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 9월물까지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백워드해전 상태를 보여줬던 건데 12월 물부터는 본격적인 콘텐고를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이와 연관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제법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5천원 넘게 제법 많이 들어왔다는 건데요. 잠깐 이와 관련돼서 차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왼쪽 하단에 있는 차트는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그린 막대 그래프인데요. 최근 들어서 빨간색의 막대 그래프가 보이죠. 불과 1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재 하단, 즉 현재 매도가 훨씬 더 많았던 건데, 최근 들어서 빨간 막대, 최근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더 이상 매도를 하지 않고 삼성전자 등 대형주를 매수하고 있는 흔적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현재 이 막대 그래프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또는 기관들의 수급을 그래프로 그린 막대 그래프입니다.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것은 기관입니다. 기관들이 3거래일 연속 삼성전자를 순매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외국인은 이틀 연속인데요. 하지만 최근 2주간 한 이틀 정도를 빼놓고서는 지난 8월 31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근 1조 정도를 그 같은 기간 동안에 순매수했다는 거죠. 삼성전자를 연말 장세를 보고 매집을 하는 성격의 그러한 선취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삼성전자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급상의 변화가 현재 깔려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여기에
어느 정도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장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주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이냐 하는 것. 사실 이미 악재는 몇 가지는 넘겼는데 가장 큰 악재는 얼마 전 지난 8월 달이죠.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하기를 하향 조정하는 바람에 8만 원대가 깨져서 7만 원대까지 내려갔던 건데 그 악재는 충분히 반영됐다는 거고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하죠. 조기 테이퍼링과 관련된 그 문제는 이미 어느 정도 공식화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우려는 사실상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단계까지 일단 지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 하나만 해결돼도 삼성전자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여태까지 고생을 해왔던 것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관련 사항,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최근에 한 1년 동안에 삼성전자의 DS 부분은 반도체 부분입니다. 주로 그것도 비메모리 반도체 쪽입니다. 신규 채용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죠. 전체 그 기간 동안에 전체 인원의 10% 넘게 신규 채용이 이루어졌다는 건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그것도 전체 인원의 10% 정도를 신규 채용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쪽에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평택 제2공장, 시안 제2공장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40조가 투여되어 있는 평택 3공장도 마찬가지고 또 미국에 170억 달러가 투여되는 파운드리 투자도 또한 결정이 되는 것 같죠. 그리고 갤럭시 G 현재 폴드 3, 플립 3 그리고 흥행이 예상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3, 4분기, 3분기, 4분기, 2분기까지 2분기는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만은 주가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는데 3분기, 4분기는 실적이 또 시점적으로도 삼성전자한테 유리한 시점이니까 그 3분기, 4분기 실적 및 내년 실적 전망이 삼성전자 주가를 들어올리는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일단 2분기는 12조 5,700억 정도가 나왔다는 건데 3분기 때는 3분기, 4분기 거의 비슷합니다. 약 15조 내지 16조 원 정도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거고요. 그랬을 때 2021년도 금년도 전체 영업이익 규모는 53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된다는 거죠. 최소 50조 내지 55조까지 가능한데 그 평균 가운데 있는 그런 53조 원 정도가 추정 예상된다 건데요. 이를 기반으로 했을 때 6개월도 아니지 이제 앞으로는 3개월입니다. 3개월 선행 EPS 주당 순이익을 굳이 계산을 하자면 한 6천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PER은 7만 5천 기준으로 해서 12.5배가 나온다는 건데 이건 너무 억울한 수치입니다. 삼성전자 탄탄한 실적에다가 또 최근에 비메모리 반도체 등등 성장성이 어느 정도 지금 장착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랬을 때 아무리 적게 적용 PER을 현재 적용한다 하더라도 지금 12배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 15배 내지 적정하게는 20배 정도까지를 적용시켜야 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의 주가는 너무 억울할 정도입니다. 해서 그 중간 정도인 적정 PER 18배 정도를 적용시키면 10만 8천 정도가 계산이 된다는 건데요. 10만 8천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으로 보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를 본다 했을 때는 10만 8천 원 정도는 너무 높은 가격이고 그런 현재 제대로 주가가 평가받았을 때 그때서는 가능한 수치이고 시간적으로 너무 현재 촉박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실적인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9만 원 내지 9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를 봤을 때 11만 원 내지 12만 원 정도 보는 게 그게 타당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되면 밑저의 본전입니다. 잘못돼도 크게 잘못될 거고 올라가면 한 10% 내지
20% 정도의 단기 중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로 뭐 대박을 친다든 이렇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가장 적합한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이며, 동시에 삼성전자는 우리가 또는 제가 계속 추구하는 장기 정석 투자 최고의 종목입니다. 자식한테 물려줄 종목이라고 계속 설파를 해드리고 있죠. 그런 관점으로 기본으로 하면서 단기 중기적으로 최소한 10% 내지 20% 정도의 잘하면 30%까지도 내년 상반까지 본다면 그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지금은 약간 답답하지만 하지만 상당히 현재 안정되어 있는, 또 어느 순간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대형주에서는 무조건 뭐 삼성, SK 하이닉스, 삼성전기인데, 한다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삼성전자 하나고, 그리고 그리고 그 밑에 대형주로서 삼성전기를 선택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LG전자도 있는데요. 이제 LG전자는 최근에 GM 볼트 전기차죠. 여기 화재 사건 이후로 뭐 막아 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 전망은 대단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따라서 그 종목은 일단 나중에 움직일 때, 그 악재에서 벗어날 때쯤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물론 있는 물량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만, 어쨌든 타이밍이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지켜보자는 것이고, 지금 타이밍이 좋은 종목은 삼성전기 정도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삼성전기를 노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전기는 반도체 기판, 그래서 반도체 기판 그 애물단지 분야에 있었던 건데 최근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삼성전기. 그리고 CM은 카메라 모듈입니다. 카메라 모듈. 그리고 MLCC 아주 유명한 것이죠. 적층 세라믹 콘덴서. 그래서 이 3박자를 통해 3박자 모두 다 좋아요. 삼성전기는 현재 위치상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삼성전자 주가 차트도 안 틀어놓고 제가 말씀드렸네요. 삼성전기 모양도 나쁘지가 않죠. 직전 고점 현재 18만원, 19만원 정도가 넘어가면 20만원, 22만원까지 집게 올라갈 것을 예상되는 또는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장비주가 있습니다. 원익 IPS 증착장비로서는 원익 IPS, 테스, 위진테크에다가 주성 엔지니어링 IPS 4인방인데요.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 그리고 기타 장비로서 PSK, 한미반도체, 에로티비캠, 제우스 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 장비 종목들을 모두 다 섭렵할 필요가 전혀 없죠. 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것을 골라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보편적인 종목을 선택하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만만한 종목은 원익 IPS 정도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원익 IPS. 일단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차트가 잘 안 넘어가네요. 원익 IPS. 일단 차트가 제 컴퓨터에 약간 이상이 있는지 잘 넘어가지 않는 것과 관련돼서 양해를 좀 구해드립니다. 자,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하나마이크론, 우리 종목이죠. 그리고 하나마이크론과 거의 비슷한 사업 내용을 갖고 있는 다른 두 업체가 있는데, SFA가 있고 SFA 반도체, 그리고 넷베스가 있는데요. 하나마이크론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을 쫓아가면서 매수하기는 나쁘고, 새롭게 매수한다면 SFA나 넷페스 정도를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어쨌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절대 보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 컴퓨터가 이 화면이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점 양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그리고 그 외에 리노공업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 리노공업, 테스나, 테크잉, 유니테스트. 자, 이들 종목들은 다 테스트와 관련된 업체들이죠. 테스나는 장비 업체는 아니고요. 나머지 업체들은 장비 업체 내지 부품 업체들입니다. 테스나는 우리 종목이죠. 계속 보유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소재 관련주에서 비슷비슷합니다. 동진세미캠, FST, SNS텍, 주로 전공정에 들어가는 그런 소재 분야, 감광핵과
FST는 펠리클, SNST는 블랭크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인데 이것을 하나하나 구분하기보다는 문구 들어서 하나로 그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될 것 같은데 위치나 내용을 보면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관련돼서 한솔케미가 너무 많이 올라갔죠. 덕산네오룩스 그리고 힌지와 관련돼서 KH바텍과 세경 하이테크 그리고 현재 카메라 모듈과 관련돼서 MC넥스 파트론 삼성전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딱 한 종목 고른다 해서 갔을 때 이미 우리가 설정을 했죠. KH바텍 애플 건 때문에 어제 크게 밀려 내려와서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때가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랬을 때 이 많은 지금 제가 종목을 많이 소개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벌써 30개 정도 되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한두 개 정도를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랬을 때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너무 어려운 종목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그런 장세가 될 때에는 쉬운 종목 고르는 게 요령입니다. 그래서 아주 보편적인 종목, 많이 알려진 종목, 위치가 좋은 종목, 그리고 압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저것 백화점식으로 넓으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두 개 종목을 압축해서 보시면 된다는 것으로 정리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SK를 잠깐 보도록 하죠. 놀라워요. SK를 보면 SK가 최근 1년 동안 SK그룹 전체를 통해서 M&A를 한 것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제가 조사한 내용인데요. 지금 다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 좀 몇 개가 또 빠진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1년 전 1년 전 조금 더 넘었네요. SKC 얘기죠. KCFT를 인수해서 SKC 넥슬리가 됐다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출발을 해서 SK 종합화학이 또 그 프랑스의 아르케마 폴리머를 인수했다는 것, 또 SK가 중국의 동방업체 왓슨에 투자를 했다는 것, 또 SK건설이 EMC 홀딩스를 인수했다는 것, 또 SK 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사업부를 인수했다는 작년이죠. 그리고 SK가 SK 이네스와 같이 미국의 플러그 파워 수소화학 업체에 투자를 했다는 거 1조 6천억짜리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것뿐만은 아니죠. SK가 전고체 배터리 개발사 SES 지분 12.5% 투자했다는 거. 지금 수소뿐만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에까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솔루션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랩, ESR, 소카, 오토노모, 트로. 자, 이들 업체들은 국외, 아시아권, 주로 아시아권입니다. 아시아권의 차량 공유 업체들입니다.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도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시그넷 EV 전기차입니다. 초급속 충전기 업체를 인수했다는 거죠.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2,930억이나 된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SK ENS에서 미국의 ESS 에너지 저장 기업이죠. 거기 지분 95%를 인수했다는 것고 그렇고, 또 에코프로 비행과 10조대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또 SK 이노베이션이 중국의 BTR 그리고 EVE 에너지와 양극재 조인트 벤처를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그렇고, 또 SK IET에서 습식 분리막을 2025년까지 40억 평방미터로 확대, 거의 3배, 4배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SK 머티리얼스가 미국의 그룹 14억 실리콘 음극재 조인트 벤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 등등이 SK가 지금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인데, 이거 하나하나를 보면 다른 현대차나 또 삼성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훨씬 더 광폭 빠르게 그리고 내용 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어찌 보면 미친 광폭 M&A 내지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과감한 행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SK그룹이 상당히 크게 현재 상황에 빨리 적응을 해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 그런 변화 선상에 SK그룹 전체가 있고, 그 연장선상에 그 한가운데 SKC가 있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중심축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SKC가 말이죠. 그래서 절대 팔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SKC 많이 올라갔지만 거의 이 정도에 굴하지 말고 17만 원대 정도가 아니고 25만 원, 30만 원 정도, 특히 내년 하반기 30만 원 정도까지 넉넉히 간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죠. 그 정도까지 갔을 때 그때서는 팔아야 될지 고민을 하더라도 지금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왜 SKC를 이렇게 강조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왜 뚝심을 갖고 밀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게 훨씬 도움이 될까 해서 준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